지난 4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입장을 내놓으며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본소득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고용 여부나 노동의지 등과는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 기본소득제는 16세기 초 영국의 법률가 토마스 무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인데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기본소득제가 몇몇 국가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계기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죠. 막연히 돈을 뿌린다고 하니 어쩌면 기본소득제는 공산주의적인 제도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기본소득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과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도 언급했던 제도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크기를 최소화해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통합해 행정비용을 감축시키고자 했죠.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모두 기본소득제로 통합한다고 하니 오히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반대하기도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돈을 그냥 준다니까 좋긴 한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달 3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단순 계산으로 최소한 186조 원, 186조 원이면 2020년도 정부 예산의 36%나 차지하는데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려고 하는 걸까요? 지난 14일 있었던 국회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계세로 세원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 노동력을 전제로 한 현재의 세제로는 대규모 실업구제나 기본소득 재원 충당이 불가능하니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인데요. 더해 보고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조율을 통한 해법, 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한 번씩은 시도해보고 또 고민해봤던 기본소득제지만 사실 법적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 스위스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붙였으나 76대 23으로 부결되었고 2017년 핀란드가 25세에서 58세의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을 했지만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는 보지 못한 채로 종료되었습니다. 같은 해 캐나다도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지만 재원 고갈로 1년 만에 중단되었죠. 그나마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알래스카 연구기금으로 꼽히는데요. 미국 알래스카주는 주에서 보유 중인 석유자원이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1982년부터 천연자원 수입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알래스카주는 현재 미국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으며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제 모델은 석유 자원이라는 확실한 재원을 토대로 작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다음 대선을 겨냥해 실제 법안 마련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 도입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고 있다며 검토 결과를 반영해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미래통합당도 현재 조혜진 의원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는 기본소득제,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